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6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은 누구나 궁금해 김주혁입니다. 자, 먼저 6월 모의고사 끝까지 무사히 치르신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봤다는 것은 3월 모의고사는 안 봤다는 이야기죠. 3월과 6월을 모두 치르는 그런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그런 모의고사였을 텐데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은 개인적으로 이 모의고사는 체력전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의 한 8시간 가깝게 시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체력은 무엇과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 그렇죠. 정신력과 관련성이 굉장히 깊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채점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나약한 정신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쌤과 함께 해설 강의를 듣는 시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며칠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래, 이왕 내가 시간 할애해서 해설 강의를 듣는 만큼 이것을 바탕으로 좀 다음 모의고사인 9월이나 11월 달 모의고사를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해설 강의 수업은 막 우리가 어떤 기존의 수업처럼 막 이렇게 들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막 이렇게가 뭘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온 정신을 다 쏟아서 이렇게 들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 모의고사 시험지 찍지 않았다면 따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미 다 폐기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 해설 강의를 좀 충실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의고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쌤 생각에는 전체 난이도는 좀 평이한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동의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모의고사는 관연도 모의고사, 그러니까 작년 모의고사 또는 재작년 모의고사랑 좀 비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모의고사에 비해서 이번 6월달 모의고사가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 다만 쌤이 이제 방금 띄운 것처럼 지문은 좀 쉬웠지만 일부 문제는 다소 까다로웠다. 이러한 어떤 이 전체적인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점이 까다로웠냐면 첫 번째, 화법과 작문 파트가 여러분들을 배신했다는 것. 사실 우리가 화법과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독서 중에 그나마 만만한 게 화법과 작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화법과 작문에서 일부 문제였던 5번과 6번 문제가 좀 다소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에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한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 풀 때 그 절약한 시간을 사용해야지 라는 전략이 초반부터 조금 막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에 실패로 이어진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쌤이 문법 이렇게 한 이유는 문법은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파트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시험 봤던 11번과 1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피동 표현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피동 표현에 대해서 좀 학습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법 모의고사를 통해서 피동 표현을 거의 처음 접했고 또는 말만 들어봤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그 개념을 파악했어야 되는 학생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2번 같은 경우는 이따 또 해설해 드리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12번은 거의 한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서 지문의 전진 배치다라고 쌤이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화법과 작문과 문법을 몇 번까지 풀게 되죠? 15번까지 풀게 되죠. 그리고 16번부터 45번까지 문학과 비문학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보통 뭐 문학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비문학 독서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섞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처럼 독서 지문 3개가 앞에 탁탁탁 30번까지 전진 배치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좀 경험이 적다 보니까 좀 어렵거나 또는 뭐 이 지문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치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없었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렵다고 해서 그걸 넘기고 다음으로 넘기는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독서 지문의 전진 배치가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듦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21번부터 25번이 이제 과학 지문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풀이에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사용한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쌤은 이 지문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많이 포함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20분, 막 30분 이렇게 많이 사용한 학생들은 45문제까지 끝까지는 거의 못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끄덕끄덕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이 이번 6월달 모의고사의 어떤 전체적인 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치러야 되는 모의고사가 9월달, 11월달 모의고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9월과 11월달 모의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 당연히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약점을 보완해야지 성적이 느는 건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문제를 푼다, 무턱대고 강의를 듣는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점이 뭐지? 위크 포인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되겠죠. 왜 모의고사겠어요? 모의. 한번 시범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잘하고 어떤 점을 못하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실전은 아니지만 모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라. 이게 바로 모의고사의 어떤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점을 보완할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 70점 나왔네? 그러면 지금부터 비문학 5개씩 풀어야지? 뭐 이런 거라든가 나 요번에 비문학 푸는데 21번부터 25번까지 너무 오래 걸렸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만에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정확한 어떤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충 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강의가 바로 오늘 강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오늘의 해설 강의를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쌤이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이 부분은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틀린 친구들은 뭐 이게 약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잘 녹아서 45문제까지 열심히 수업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